제 38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면 문제 하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황을 잘 몰라서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지도 않은 말하자면 그 지지선언을 하는 등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눈살 찌푸리게 하는데, 사무총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은 반드시 징계 조치를 해야 될 때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런 행위가 있는, 지금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지금 신문 보도상에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탈단계를 내고 하더라도 접수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냥 탈당을 받고 할 일이 아니라 징계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신문에 보도된 그런 지지선, 허위 지지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면 대통령께서 G20 순방 맞추고 뉴질랜드로 가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 순방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통상 G20, G20은 다른 의제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통상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루십니다. 한마디로 세계 각국의 경제 외교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하고 중국은 90일 동안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를 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G20 순방에서 통상 문제를 소재로 해서 어느 나라 정상을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 만났어도 시급한 통상 문제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북한 문제만, 또 김정은 답방 이야기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정권의 북한 제일주의를 비판했는데, 경제규모 세계 10인 국가의 외교가 이렇게 북한 제일주의로 그 북한 제일주의 의견으로 흘러서야 되겠습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괜찮은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래도 되는가 걱정이 되죠. 외교에서의 북한 제일주의가 문제라면 국내 국정에서는 남북관계 우선주의가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또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지금 아우성인데, 지금 대통령의 마음은 전혀 이쪽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마다 내년부터 혹독한 경제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라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기대와 강남에서 대통령께서는 경제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질문도 하지 못하게 하고,
김정은이 답방 오면 온 국민이 쌍수로 환호할 것이 있는다는 말만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일자리 정부, 일자리 국정을 외쳤지 실제로는 남북관계 최우선의 국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남북관계를 지지율 방어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안타까운 민심이 이렇게 비등한데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 제일주의, 남북관계 우선주의 내려놓고 대한민국 우선 그리고 경제 우선주의로 국정기조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생활적폐 청산 대통령께서 외치시고 하는데 청와대 내부는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튀는 적폐라면서 내 눈에 들보는 눈 감아서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청와대 기각문란 회의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일이 심각한 것은 공직부패를 감찰하고 단속하는 청와대 직원들 사이에 기각문란 회의가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비리에 관여한 게 아니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귀국 후에 그 어떤 욕심 내리시는지 국민들과 함께 저와 자유한국당이 지켜보겠습니다. 또 기다리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어제까지 했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연기 예산안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를 신뢰시켜 졸속으로 심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의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이번 정부 예산안은 정부의 심각한 예산 착오로 인해 무려 4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예산 심사가 지연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희상 의장이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단체 대표 간에는 비록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이 지났더라도 국회 의결위 공간을 통해서 정부안을 수정해서 수정 예산안을 합의하고 이렇게 처리하기로 하고 수정 예산안 확보를 위해서 지금 날밤을 계속 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희상 의장께서는 정부 예산안 원안을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교수단체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 시간이 중요한지 빵꾸난 밑을 메꾸는 것이 중요한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12월 9일 정기국회 이내에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안과 그리고 유치원 3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G20 정상회의 소회를 밝히면서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과 포용국가 비전이 국제적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인 정책의 부작용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숱한 경제 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바람에 더 이상 우리 경제를
정책 실험의 테스트베드로 만들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몰보토 삼아 포용국가의 비전을 테스트해 볼 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 평화 안에서만 가능하고 평화가 경제라고 강변하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도 경제적 베이스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평화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나사 풀린 청와대, 사실상 풀린 나사를 쪼일 드라이버마저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호처 직원은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고 어전 비서관은 만취해서 음주운전이나 특별감찰관 직원은 주말에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런데도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민정수석은 국회는 안 나오면서 자기 정치하느라 SNS나 빠져있고, 이러고도 나라 꼴 잘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오히려 도둑놈 10%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전을 챙겨야 할 비서관이 자기가 만취해 다니고 비리를 감찰해야 할 직원들이 자신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마당에 조국 수석은 자기 정치나 하려 하지 말고 자기 검증이나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배에서 SNS라 하면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들어오시는 대로 청와대 지원 단속부터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해찬 민당 대표께서 취임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깊이 축하드립니다. 독주하던 청와대에 가려 존재감조차도 희미해지던 여당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도 민주당은 청와대 중심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청와대 출장소 역할밖에 민주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기강문란의 중심 인물 조국 민정수석을 이해찬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결기 있는 입장으로서 수직적인 당청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당청관계를 통해서 지향적 대통령 권력에 처해 있는 청와대를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경기 동행지수가 7개월 연속 하락하고 경기 선행지수도 5개월째 동반 하락하면서 경기 하강 국면이 더욱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수출 효자인 반도체 분야마저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내년 설비 투자를 20%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GM의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 발표로 지지튼 이탈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25%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대미 수출길이 가로막힐 위기에 처하게 됐고, 자동차 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한미 간 금리차를 줄이고 장기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한계 차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기업의 돈줄이 조여 경기 하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장 활력 제고를 통한 저성장 탈출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경제를 살릴 정책에는 관심이 없고 기업 옥죄기와 규제 남발에만 면역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등의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공동 성명을 내고 공정의 조사 관행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규제 환경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겠습니까? 이에 한술 더 떠서 불난집에 부채이라는 식으로 정부 여당은 소득 주도 성장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며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더 나빠져야만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적인 정부를 자처한 현 정부가 경제가 어렵고 고용 지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걱정되는 건지 최근에는 1박 2일짜리 초단기 알바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잠시 잠깐 국민의 눈을 속이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 마땅한 성장 전략이 없다면 우리 당이 제시한 아이노믹스에 귀 기울이기 바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당 의원들과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다양한 국제 기구들까지 강조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예. 한마디만 더 보태줘, 제가 요즘, 밖에서 이재명 만나면은 계속 받는,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대답할 수가 없죠. 대통령께 체포 왜 가셨나요? 혹시 아는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도대체 뭐 알아야지 대답을 하죠. 그래서 아마, 원전 때문에 가지 않으셨냐, 그렇게 대답했다가 제가 망신을 나. 근데 지금 계속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청와대가요, 정확하게 이거 밝히지 않으면 온갖 루머가 세상을 뒤덮을 겁니다. 지금 이미 온갖 루머가 다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루머가 어떤 건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언제부터 우리 외교가 이렇게 지금 체포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무슨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면 그 발표만 보는 게 아니라 원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진짜 백악관에서 뭐라고 발표했지?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용이 자꾸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말하자면 공식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이번에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신 것도 근데 참 백악관은 아니란 말이죠. 사후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일관되게 플러사이드 회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불일치가 계속되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영어 못하는 사람은 이건 제대로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거 자꾸 뒤로 돌리고 그 다음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엉뚱한 말하자면 요인을 가지고 설명하고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게 통하지는 않거든요. 외교도 상식입니다. 그 상식에 맞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다른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여기서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장 만나셔서 그 예산안 처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기국회 이래의 예산과 또 유치원 3법을 포함한 그런 사회적 이슈 법안들 큰
타협을 통해서 꼭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제 개편도 일정 부분 역시 이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판단해야 될 그런 내용이 많은데, 먼저 집권당 민주당이 야3당의 선거제 개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오면은 저희 자유한국당도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 대 원칙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회동하시면은 일단 좀 미뤄서라도 예산 심사 제대로 해준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실 예정이에요. 참 이 올 예산안이 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저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